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Lung Cancer Analysis of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 with Shared Patterns Approach Regula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다양한 암종에서 그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패턴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작년에 셀에서 이제 퍼블리케이션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룬 데이터를 지금 제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분석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를 조금 참고하고 싶기도 해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의 제목에도 있는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그리고 줄여서는 PTM이라고 하는데 이 PT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주제이기도 한 PTM은 이제 번역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디피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나는 이런 센트럴 도그마의 모두 다들 익숙하실 텐데 먼저 DNA 단위의 지놈이 있고요. 약간 홀지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지놈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전사가 일어난 후에 트랜스크립톤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RNA-seq이나 싱글셀 RNA를 보시는 분들도 이 트랜스크립톤 단위 데이터를 많이 보시게 될 거고 다음으로 지지난주에 신호님이 발표하신 그 단백질에 대한 데이터가 이 프로테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트랜스크립톤으로부터 번역이 된 단백질을 읽어서 데이터를 한 게 프로테온 데이터이고 이거보다 더 넘어서 각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것을 보는 게 이 PTM,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포스포리네이션과 아세틸레이션으로 단백질의 특정 장기에 인산기가 붙거나 아세틸기가 붙는 그런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이 PTM을 봐야 하는 이유는 이 PTM이 단백질에 붙음으로써 거기 그 PTM의 효소가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세포의 셀 시그널링 아니면 그런 생리적 작용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약간 지놈이나 트랜스크립톤 단위 데이터와 약간 표현형에서 연결성이 떨어졌던 부분에 이 PTM 데이터가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 PTM과 프로테온 데이터까지 분석에 포함시켜서 새로운 암의 서브타입을 발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PTM 자체로 새로운 암의 실험적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반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의의로는 이제 이 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PTM 패턴들을 그냥 한 암종이 아니라 약간 전체 암종, 여러 가지 암종의 같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판캔서 스터디라고 하는데 PTM 레귤레이션의 판캔서 단위에서 최초로 연구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판캔서 스터디이기 때문에 총 11개의 암종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는 CPTAC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됩니다. CPTAC은 Clinical Proteomic Tumor Analysis Consortium이라는 컨소시엄인데 이제 여러 연구 기관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10개 암종에 대해서 WS, WGS, 트랜스크립톤, 프로테온, 포스포프로테온, 아세틸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산해냈습니다. 이렇게 한 샘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을 같이 보는 것을 멀티오믹스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PTAC 데이터셋으로 10가지 암종에 대한 멀티오믹스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암종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GBM은 교모세포죠. HNSCC는 두견과 DRC는 유방암 등등 이렇게 총 10가지 암종을 CPTAC 데이터셋에서 활용을 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수용세포존이라고 하는 샘플을 포함시켜서 전체 11개의 종류의 암을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데이터셋, 여러 암종과 여러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시그니처를 분석을 한다던가 카이네이즈를 분석한다던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암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PTM 패스웨이를 규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를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주 트랜스크립션 단위의 데이터들인데 추가적으로 프로테옴이나 포스포프로테옴, 아세틸론 같은 데이터는 어떤 식의 분석이 진행되는지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자로 참여했는데 그중 마지막 교신 저자가 요 게드 곁츠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멤버, 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 어떤 병원의 뭐 연구자라고 되게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가 되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버드와 MIT에서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지노믹 리서치를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말을 생산한 단체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이 CPTAC 데이터셋을 이용한 논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되게 보면은 요 그룹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서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네, 그 다음으로 리절트의 첫 그림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11개의 암종의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PTM의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멀티오믹스 연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여러 클러스터를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일단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11개 암종 그리고 1000여 명의 환자들을 각각의 이 하나하나의 열에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이 천유형 환자들의 종합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M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이라는 그 unsupervised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분석은 이 NMF를 통해서 환자 자체를 클러스터링하는 것이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환자를 클러스터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분자적 시그니처들을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이 네모난 흑백 그림이 그 시그니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총 33개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시그니처라는 것은 이제 특정 분자적 패턴을 갖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환자가 시그니처 1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시그니처 1번에 해당하는 분자적 패턴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33개의 시그니처들이 있고 각 환자마다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시그니처를 가지면서 그 특정 분자적 패턴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33개의 시그니처를 만든 뒤에 이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26개의 너무 이제 겹치지 않는 클러스터로 환자들을 분류하였는데요. 이제 크게 보시면 이렇게 2개의 클러스터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편의상 왼쪽 클러스터와 오른쪽 클러스터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요 아래 빨간 파랑으로 보이는 게 요 각 환자들이 나타나는 패스웨이를 보이는데 왼쪽 클러스터와 오른쪽 클러스터의 환자들이 나타내는 패스웨이가 되게 둘이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클러스터가 이제 나타내는 요 빨간 부분이 나타내는 게 이제 DNA 데미지 리스폰스나 아니면은 E2F 관련 패스웨이인데 여기서 E2F 패스웨이가 되게 셀 프롤리퍼레이션과 관련된 패스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셀 프롤리퍼레이션은 세포 증식과 관련된 패스웨이여서 이 왼쪽 클러스터에 소속된 환자들은 되게 암의 증식이 활발한 특징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 환자들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패스웨이가 되게 인리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래쪽 패스웨이가 나타내는 것은 이제 에피텔리얼 메센시머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암의 전이와 관련된 패스웨이가 굉장히 인리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6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되었지만 크게 두 클러스터를 본다면 이제 왼쪽 클러스터는 암의 증식과 관련된 것이 활발한 그리고 오른쪽 클러스터는 암의 전이와 관련된 것이 활발한 이제 샘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왼쪽과
오른쪽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환자들, 두 환자군을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한 게 지금 보시는 결과들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피규어 B는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난 두 환자 그룹에서 나타나는 이제 카이네이즈의 차이를 분석한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포스포릴레이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카이네이즈가 작용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인리치먼트가 나타난 것이 왼쪽에서 활발한 카이네이즈,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오른쪽 클러스터에서 활발한 카이네이즈입니다. 이제 빨간색 애들을 보시면 굉장히 CDK가 1부터 19까지 다 인리시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CDK는 되게 대표적인 셀 사이클 관련 카이네이즈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셀 사이클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세포가 증식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쪽을 보시면 이제 PAK 관련 카이네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PAK도 이제 기존의 EMT, 암의 전이와 관련된 연관성이 알려진 카이네이즈들이어서 두 환자 그룹 간의 그 그룹이 나타나던 패스웨이를 카이네이즈가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피규어는 그 두 환자 그룹에서 포스포릴레이션이나 아세틸레이션의 차이가 나타나는 단백질들을 이제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요 SRSF2 단백질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레프트 그룹에서 왼쪽 클러스터에서 요 SRSF2 단백질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SRSF2 단백질의 포스포릴레이션 사이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부분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E2F1이라는 전자인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E2F1이라는 전자인자 자체도 셀 사이클과 관련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포스포릴레이션 결과들도 이 앞에서 나왔던 패스웨이와 이제 상응하는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PTM 데이터를 이용해서 DNA 리페어와 관련된 암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DNA 리페어 디피션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DNA가 손상되었을 때 이제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그걸 복구하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정 세포에서는 그런 작용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DNA 리페어 디피션시 현상은 일반적인 지노믹이나 트랜스크립토믹 레벨에서는 약간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특히 이 DNA 리페어 관련된 분석들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일단 먼저 시그니처 애널라이저라는 툴을 이용해서 11개의 되게 디스팅트한 뮤테이셔널 프로세스를 분류를 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인데 HRD와 MMRD라는 그런 뮤테이셔널 시그니처가 DNA 리페어 디피션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HRD는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로 그 DNA의 이중 나선의 구조와 관련된 이중 나선 구조에 손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복구하려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긴 이제 뮤테이션 시그니처고 MMRD는 그냥 나선 전체가 아니라 그냥 각각 베이스 페어 단위에서 DNA에 이제 변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복구하려는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뮤테이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 먼저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에 대해서 보시면 만약에 암에서 이 HRD가 일어난다면 이중나선 구조가 손상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되는 복구 패스웨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대안적으로 복구하는 패스웨이와 관여하는 PTM을 확인하기 위해 피규어 B에서 보시는 것처럼 differentially phosphorylated 된 사이트를 구하였는데요.
보통 DEG를 많이 하실 텐데, 이 DEG와 똑같지만 단위가 G이 아니라 Phosphorylation Site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HRD, 그 디피션시가 있는 암 중에서 이런 사이트들에 더 포스포리레이션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여기 네모로 라벨링된 단백질들은 MMEG 패스웨이와 관련된 단백질들이라고 해서 그 기존의 HRD 프로세스를 보완한다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들입니다. 이렇게 HRD가 있는 암 중에서 이런 단백질들의 인산화된 사이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단백질들 활성이 변해서 그런 복구되는 패스웨이가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규어 C는 앞에서 보셨던 잠시만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A, B, C, D 클러스터로 더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 A, B, C, D 네 개의 클러스터에서 그 HRD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나를 확인한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요 A, B, C, D에 해당하는 HRD 암종을 바탕으로 PCA를 했을 때 PC1 값만으로도 이렇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각 클러스터에서 HRD 패스웨이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럼 이 각 클러스터가 나타내는 특징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요 해당하는 HRD 암종들을 대상으로 패스웨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이제 클러스터 B에서 되게 하이폭시아 릴레이티드 프로틴이 많이 어물귤레이티드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B를 acute hypoxia 클러스터, 그 다음에 클러스터 C를 chronic hypoxia 클러스터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ismatch repair deficiency, 그래서 MMRD에 관련된 암종들을 분석을 해보았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HRD와 다르게 MMRD는 클러스터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전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MRD를 보이는 암과 보이지 않는 암에 대한 DG, DEP, 그다음에 DEPP를 진행했고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네모 박스를 친 부분에 이제 이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리페어하는 패스웨이가 있는데 트랜스크립톤 여기 트랜스크립톤 단위에서는 이제 패스웨이가 이미지된 반면에 프로테온 단위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설명된 것은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리페어하는 패스웨이를 담당하는 단백질 중에 여기 나타나는 세 가지 MR11, RAD50, 그 다음에 NBN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의 발현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MMRD와 그냥 정상 MMR을 보이는 것을 MMRP로 해서 MMRD, 정상 MMRD로 이렇게 두 구분을 하였을 때 정상 MMR을 보이는 샘플을 비교하면 이제 아래가 TPM, 전서체 단위에서는 그 트랜스크립톤 단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위에 단백질 단위에서는 MMRD 샘플들의 단백질 발현량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의 이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이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MMRD 튜머에서 이 유전자들의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mRNA 레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아마 번역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단백질 발현량이 떨어짐으로써 이 패스웨이의 인리치먼트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석을 보고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기존에 원래 트랜스크립톤 데이터만으로는 패스웨이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후 단계에서 뭔가 번역 이슈가 생기거나 그러면 단백질에서 떨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백질 단위에서의 패스웨이도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PTM 레귤레이션 패턴들을 바탕으로 그 암의 면역 리스폰스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튜머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그 지표를 보고 암들을 클러스터링 했는데 이 튜머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암 세포의 면역 세포가 얼마나 들어오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그 레벨이 높으면 암 세포에 면역 세포가 많이 들어와서 그 암은 아마 면역 반응이 활발하고 면역 치료도 잘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사랑으로 보이는 히트맵이 그 이뮨 인필트레이션 레벨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빨간색이 각종 이뮨셀들이 그 암에 많이 들어온다, 암세포에 많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암세포가 그런 이뮨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튜머 인필트레이션 레벨을 바탕으로 이렇게 총 네 가지의 클러스터로 구분을 하였고, 이는 이제 원래도 구분이 되는 지표인데 이뮨 홀드, 이뮨 쿨, 이뮨 웜, 이뮨 핫이 있습니다. 약간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뮨 핫이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한 그런 클러스터들, 이뮨 홀드가 면역 반응이 활발하지 않은 클러스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이 면역 반응의 차이가 있는 암종들도 이제 PTM의 차이가 있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크립톤부터 그런 PTM 데이터들까지 이 면역 이뮨 콜드 쿨 핫 데이터에서의 패스웨이를 분석하는 결과가 피겨 B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상할 수 있듯이 이뮨 핫인 클러스터에서 각종 면역 관련 패스웨이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뮨 콜드에서는 면역 관련 패스웨이가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조금 주목한 것은 이제 이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에 아시틸 레벨에서 그 관련 메타볼리즘, 아니,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 패티 애시드 메타볼리즘 등등의 패스웨이가 아세틸레이션 레벨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의 차이가 나는 그런 클러스터 간에 이런 옥시데이티브나 패티 애시드 관련 패스웨이들도 아세틸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네, 거의 마지막 결과인데요. 이제 PTM 레귤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히스톤 변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세틸레이션 관련 데이터로는 정확히 어떤 것을 분석할 수 있나가 조금 궁금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 아세틸레이션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많이 분석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히스톤 단백질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잘 이렇게 묶으면서 크로마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크로마틴 구조를 형성할 때는 그 유전자 익스프레션이 잘 일어나지 않다가 이 크로마틴이 열리게 되면서 전자인자가 붙고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히스톤 단백질에 아세틸기가 붙게 되면은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기존에 약간 둘이 히스톤과 DNA를 같이 묶고 있었던 게 약간 전하의 작용인데 아스틸기가 붙음으로써 이 전하 작용이 약간 뉴트럴라이즈 되면서 이제 크로마틴 열리고 유전 진 익스프레션이 주로 활발한 방향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과 이런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의 관계를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논문에서 본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왔던 거는 이제 각 환자들이 그 흡연 유무를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데 이 흡연과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 많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이 아세틸레이션 사이트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얘는 이제 H2A 히스톤의 이 부위에 이제 리신의 8번째 장기 아세틸레이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히스톤 아세틸레이션들이 스모킹과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음 플롯 또한 그런 다양한 아세틸기를 붙이는 것 또는 아세틸기를 떨어뜨리는 것 또는 히스톤 그 자체와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피규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논문의 디스커션은 어, 이제 PTM 여러 가지 암 중에서 PTM의 그런 메커니즘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DNA 데미지 리페어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면역 반응이나 메타볼릭 레귤레이션에서 이런 PTM 관련 메커니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 연구가 간 의의는 이렇게 다양한 PTM 메커니즘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암 테라피에서의 그런 치료 타겟을 찾을 수 있다. 또는 이런 타겟티드 트리트먼트를 구하는 여러 다양한 연구에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등의 연구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이제 제 분석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지를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전 지금 M6A라고 하는 이제 RNA 메틸레이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사체 데이터를 보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논문을 읽고 되게 뮤테이션 시그너처들이 있을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다음에 이뮨 인필트레이션이 샘플마다 어떤 식으로 M6A와 관련이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웨이를 이제 전사체뿐만 아니라 프로틴, PTM 관련 단위에서 패스웨이를 분석하면서 만약에 M6A가 그런 트랜슬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면 프로틴이나 아니면 PTM 단위에서 패스웨이 변화가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